이제 자기는 금방 오른쪽으로 빠질 거라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손가락 2개로 옆길로 가라, 이렇게 손가락질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욕하는 걸로 본 거예요. 이 레이 차량이 계속 뒤에서 오니까 너무 놀랐나 보지 브레이크를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딪혔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둘이 얘기하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자해한 다음에 맞았다고 하면요, CCTV가 없으면 그냥 폭행죄가 돼요. 그런 걸 잘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잘못 걸리면 정말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최소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어떨까. 보복운전으로 입건된 운전자들은 의외로 평범한 사람들이 많다던데요. 그죠? 예, 뭐 범죄를 뭐 저지른 전과자들이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그냥 운전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왜 운전하다 보면은 갑자기 막 놀라거나 이랬을 때, 아니면 뭐 뒤에서 빵 거리거나 뭐 상향등 켜고 막 이러면 짜증이 확 나잖아요. 거기서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차를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자기 감정을 익히지 못하니까 이제 이런 보복운전으로 입건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운전, 위험한 운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복운전은 이제 우리가 표현을 보복운전이라고 해서 이제 별도의 죄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형법상으로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이렇게 이제 죄명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위해를 가한다라는 거죠. 뭐 실제로 뭐 부딪혀서 상해를 입게 했다 그러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게 해서 특수 상해가 되는 거고, 다치진 않았지만 뭐 차를 망가뜨렸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특수 폭행, 특수 손괴 뭐 이런 게 되는 거고요. 위험하게 이렇게 겁을 먹게 뭐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던가 뭐 옆으로 몰아간다던가 이런 건 이제 특수 협박이 되는 거예요. 특수 협박은요, 이제 특수가 들어가는 거, 형법상 특수가 들어가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말하자면 위험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위험한 물건이라는 거 되게 폭넓게 해석돼요. 이거 뭐 물병 뭐 이런 것도 세게 치면 많이 다칠 수 있잖아요. 맨주먹보다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뭐 권투 선수 아니면 뭐 체급이 큰 뭐 운동 선수의 주먹은 특수 폭행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하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누군가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막 실갱이를 하다가, 그러니까 그냥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차 대 차가 아니고요. 사람하고 뭐 실갱이를 하다가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위협을 한다던가 이럴 때는 그 사람이 만약에 실제로 그 위협한 대로 차를 밀고 막 지나갔다던가 이러면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고의 중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죽여버리겠다 이게 아니고 죽어도 상관없어.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걸 하겠어.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미필적 고의라는 걸 적용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람이 다치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도, 죽거나 하진 않았어도 상황 자체가 이 사람이 보였던 의중대로 끝까지 갔으면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미필적 고의를 적용을 해서 살인 미수 혐의를 처벌할 수도 있는 거죠. 어디서부터가 보복운전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보복운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그 의도성이에요. 비정상적인 운전이 있고 그 운전이 그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복운전은 고의범이에요. 고의범. 내가 사고의 위험을 일으킬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실수거든요. 과실범인데 보복운전, 특수폭행, 특수상해 이거는 내가 의도를 가진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제 뒤쪽에서 막 급하다고 나는 천천히 가고 싶은데 급하다고 막 해서 막 경적을 울렸어요. 열받잖아요. 앞에 뭐 차들이 멈춰 있는 것도 아닌데 급브레이크 팍 밟았다. 이거는 일부러 이상한 운전을 하는 거죠. 일부러 사고가 날 수 있을 만한 위험을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런 게 이 상황에 의해서 인정이 되면 그러면 보복운전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은 게 이제 급브레이크 밟는 거고요. 그리고 뭐 위협을 가하는 거는 뭐 이제 뒤에서 계속 바짝 붙어서 뭐 상향등을 켠다던가 계속 빵빵거린다던가 이런 것도 특수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날 잡고 와서 덮칠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심을 조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협박이 되는 거고, 실제로 뭐 이렇게 와서 급브레이크 밟았는데 부딪혔다 이러면은 이제 특수 폭행 치상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운전을 했는데 그게 의도적으로 한 거다라고 하면 보복운전.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그 전에 그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가
그런 행위를 할 만한 동기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 전에 아무 서로 관계 없다가 그냥 그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러면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잘못 밟아서. 예, 근데 막 한참 둘이 뭐 언성을 높였다든가 정차 중에 아니면 앞뒤로 뭐 빠방거리다가 앞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런 건 무조건 보복운전 되는 거죠.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되게 초보 운전이신 분이 있었는데 레이 승용차를 뽑았어요. 레이 승용차를 뽑아서 이제 차들 이제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그 2차선 도로 편도 2차선 도로였는데 샛길에서 들어와서 조금 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지는 경로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레이 승용차가. 근데 이제 뒤에서 큰 트럭이 좀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오고 있었는데 이 차가 초보 운전이다 보니까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트럭이 빵 이제 위험하니까 빵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놀래기도 했고 이제 자기는 이제 금방 오른쪽으로 빠질 거라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옆길로 가라. 이렇게 손가락질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운전자가 욕하는 걸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레이 차량이 그래도 계속 뒤에서 막 오니까 너무 놀랐나 보지 브레이크를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딪혔어요. 그래서 레이 뒤쪽 유리가 다 부서지고 그러고서 이 차 너무 놀래서 사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옆길로 빠져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복운전의 뺑소니로 입건이 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진짜 소심한 분이에요. 막 벌벌벌 떨어요. 근데 언뜻 생각해봐도 아무리 내가 이제 화가 난다고 해도 덤프트럭이 나는 레이잖아요. 레이가 덤프트럭한테 자살할 게 아니라 그러면 보복운전으로 브레이크를 밟진 않아. 나와서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블랙박스 영상도 흐릿하고 화질도 흐릿하고 그래서 이게 애매해요. 이게 욕인지 아닌지.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 욕을 하고 이건 욕을 한 거다라고 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보복운전을 한 거다라고 해서 처벌받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서 운전하시는 분 운전해서 가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차에 경적을 너무 크게 울리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은 놀래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그냥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제법 많았어요. 보복운전으로 입건돼가지고. 물론 진짜로 막 싸워가지고 이제 제대로 보복운전을 일부러 했다가 이제 후회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운전이 미숙해서 너무나 소심해서 너무 놀라서 그래서 오작동이죠. 갑자기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브레이크를 밟고 갔는데 뒤에 와서 차가 받았다는 거. 뭐 이러면 이제 뒷차는 일부러 한 거지. 보복운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 트럭 운전기사한테 이거 보복운전 아니라고. 이분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시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자기는 열받아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 수리비가 덤프트럭 수리비가 앞에 뭐 센서 나갔다 그래서 한 2천만 원을 달라 그랬어요. 2천만 원 달라 그랬는데 그게 사실 보복운전이 아니면 보험사에서 그냥 지급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보복운전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의로 하는 거예요. 고의로 낸 사고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또 돈이 있는 분 아니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수리비 2천만 원에 그 사람은 이제 휴업손해도 있잖아요. 영업용 차량은 휴업손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해서 청구했지만 판결이야 뭐 받았죠. 근데 이 사람 돈이 없으니까 못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계속 보복운전 주장하시면 배상을 못 받는다. 자기는 금전적으로 손해밖에 안 난다. 아니라고 하는데 굳이 처벌을 하겠다고 그러실 필요 있냐. 그랬는데 끝까지 자기는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못 받았을 겁니다. 근데 돈은 돈대로.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 그 사람 그렇다고 실형 나오면 그건 아니거든요. 초범이고 뭐 그러니. 그러니까 이거는 잘 생각해 볼 문제죠. 감정적으로 저 사람은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봐서 그럴 법하다 하면 그러시군요 하고 보험 접수해서 손해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감정에 그냥 열받아서 하는 거예요. 둘 다 손해 보는 거죠 뭐. 그러니까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고 나면 자기 차 자기가 고쳐야주고 상대 차도 내가 고쳐줘야 되고 바보짓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복운전은 사실 그 상황을 보면 되게 명확해요. 이 사람이 보복으로 한 거다라는 게 보여지는데 난폭운전이 진짜 애매합니다. 난폭운전이 기준이 없어요. 진짜 황당한 게 뭐냐면 저도 뭐 이렇게 암행에 걸리면 여러 차례 걸렸을 것 같은데 운이 좋았던 건지 예를 들어서 차선 두 개를 한꺼번에 변경하면 난폭운전이라고 그래요. 차선을 이리저리 차선을 몇 초 안에 몇 회 변경했다 뭐 이러면 난폭운전이에요. 그래서 난폭운전이라는 게 도로상의 위험을 야기시키는 운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인천공항에서 집이 이제 김포 쪽이에요.
여행 갔다가 와가지고 인천 거기 그 고속도로 있잖아요. 인천대교 건너는 그 고속도로 오는데 아내가 소변이 급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는 중에 휴게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려고 차들이 많지도 않았어요. 차들이 많지도 않았고 그냥 띄엄띄엄 있는 정도. 근데 거기서 이제 빨리 집에 가려고 한 140km, 150km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차들이 띄엄띄엄 있으니까 차선 변경도 좀 여유 있게 하면서 제가 그 블랙박스 영상을 봤을 때는 전혀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운전이었었거든요. 그냥 속도가 빨랐다. 또 차선 변경이 좀 잦았다. 근데 암행하고 있던 경찰이 단속했어요. 한 30km인가 따라와가지고 계속 본 거예요. 다 찍어서 당신이. 근데 좀 난폭 운전을 하면 면허 취소될 수도 있고요. 그게 골치 아파요. 뭐 처벌이야 뭐 그렇게 세진 않지만 근데 이제 억울한 거죠. 사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그 진짜 레이싱하는 이런 애들도 있지만 급해서 좀 빨리 가기 위해서 어디 늦어서 뭐 그렇게 운전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난폭 운전을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보복 운전은 고의로 위험성을 발생시키는 거고 난폭 운전은 그냥 이렇게 딱 봐서 운전하는 방식이 도로상 위험해 보인다라고 하면 암행하던 경찰이 입건을 합니다. 불러 세워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한 시속 60km 도로에 차가 아무리 없어도 한 120km? 뭐 이제 제한 속도의 한 2배 정도? 2배 정도 운전하면 그거는 난폭 운전으로 봅니다. 뭐 그런 거는 뭐 그럴 수 있죠.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 자체로 위험한 거니까. 운전 시비로 보복운전 고소당했을 때 선처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뭐 이것도 다른 거랑 똑같아요. 뭐 어쨌든 이제 뭐 폭행, 협박 뭐 이런 유형의 범죄들은 어쨌든 피해자가 있는 범죄잖아요. 그래서 피해자랑 합의 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오해를 푸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뭐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나오면 합의 보기가 어렵죠. 보복운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상황을 잘 남겨두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증명할 수만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일로 고소를 하거나 이러면 사실 무고죄가 성립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시비에서 좀 벗어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도저히 시비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상황을 잘 남겨두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 채집이 돼 있다면 이게 맹점이 뭐냐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내 말이 없는 일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폰이 좋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저도 잘 못하거든요. 저도 잘 못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둘이 얘기하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자해한 다음에 맞았다고 하면요. CCTV가 없으면 그냥 폭행죄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잘못 걸리면 정말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뭔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녹음기라도 재빨리 켤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어떨까. 보복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변호사님의 생각이 듣고 싶어요. 보복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냥 참고 피하는 게 상책이다. 참고 피하는 게 상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정말 뭐 성질 더러워 보이는 운전자들 오면 순간 열이 받죠. 그렇지만 잘 참습니다. 그냥 그래.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사람하고 뭐 이제 시비를 붙는 시간보다 내가 그냥 천천히 가는 시간이 훨씬 더 적을 수 있거든요. 사실 저도 변호사 하면서 제일 상대하기 힘들고 이기기 힘든 상대방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보복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쌍방이 다 어느 정도 잘못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그런 거를 통해서 나오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피하시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편안히 조금 여유 가지고 운전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보복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도 구제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는요, 뭐 죄명이 뭐냐에 따라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냥 조금 뭐 죄명 음주운전이나 이런 거는 뭐 수치나 이런 걸 보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구제의 원칙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계로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 뭐 그다음에 무슨 그 포인트 있죠, 포인트 뭐 많이 쌓았던 뭐 그런 사람들, 뭐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보복운전에 대해서 특별히 뭐 구제 방법이 달리 정해져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전
운전과 관련된 범죄는요, 형사 처벌이 있고 행정 처분이 있어요. 면허에 대한 행정 처분이. 그 두 개는 완전 별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사 처벌은 피해자랑 합의를 보고 뭐 손해배상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좀 뭐 이렇게 원만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다 치면, 면허 취소에 대한 행정 처분은 거의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특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